지난 2018년 4월 12일 콰이어트 플레이스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제목과 포스터에서도 알 수 있듯 인간의 여러 감각 중 청각과 관련한 공포를 선사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보통 공포 영화가 시각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자면 색다른 시도였다고 할 수 있죠. 소리가 나면 이에 반응하는 괴생물체가 있고 등장인물들은 그들의 귀를 피해 도망다니는 과정에서 나름 쫀쫀한 서스펜스를 보여주었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고 본다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개연성에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오늘은 다가오는 3월 콰이어트 플레이스 2편 개봉에 앞서 콰이어트 플레이스 1편에 관한 간략한 스토리 정리와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3월에 개봉하는 2편이 2년 전에 개봉한 1편의 뒷이야기이니만큼 1편에 관한 이야기 없이 2편을 리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이 앞으로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영화는 에버트 가족이 마트에서 식량을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빠 리와 엄마 에블린, 아들 마커스와 보우, 그리고 청각장애가 있는 딸 레건은 함께 식량을 찾습니다. 특이한 건 등장인물들 모두 한마디 말도 없이 까치발을 들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클로즈업 되는 신문기사. 이 장면에서부터 영화는 소리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 소리를 쫓는 괴생물체가 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5가족. 갑자기 막내 보우의 장난감에서 삐잉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놀란 리와 에블린이 뒤를 돌아보니 막내 보우의 손에 장난감이 들려 있었고 심지어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분명 건전지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엄마 아빠 몰래 보우가 건전지를 숨겨왔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리가 아들에게 달려갔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막내 보우는 괴생물체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영화는 약 500일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버트 가족은 옥수수밭을 일구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마 에블린은 임신을 했고 아이들은 나름 밝게 컸습니다. 하지만 에버트 가족은 항상 주변을 경계합니다. 발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길에 모래를 뿌리고 소리를 내지 않는 요리법을 활용해 음식을 만들고 빨래도 소리 없이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 리는 아들 마커스에게 생존 훈련을 시키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되고 엄마 에블린은 하필 아빠가 없을 때 양수가 터지게 됩니다. 태어날 아이의 울음소리, 산모의 진통 겪는 소리 등 각종 소음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이 가족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리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포 스릴러 영화에서 공포감을 전달하는 대상은 귀신, 심령현상 등의 초자연적인 것들입니다. 아직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대상이 주로 공포 영화의 소재로 활용되죠. 대표적으로 컨저링 시리즈나 엑소시스트와 같은 영화들이 이러한 범주입니다. 하지만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일반적인 공포 영화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란 영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감독의 말처럼 괴생물체라는 SF적 실체를 공포감 전달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공포 영화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포 영화 속 귀신들은 사실 우리를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갑자기 나타나 관객들을 놀라게 하거나 언제 어디서든 항상 주인공을 괴롭힐 준비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공포감과는 별개로 공포의 설득적 측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이러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걸로 보입니다. 소리가 나면 등장한다는 일정 조건이 있고 주인공들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합니다. 지나다니는 길에 모래를 뿌린다든가 소리가 나지 않는 조리법을 쓴다든가 소리가 나는 유리그릇 대신 채소를 그릇으로 쓴다든가 그리고 수어로 대화를 대신하는 등 영화는 영화가 부여한 설정에 높은 사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영화의 러닝타임 90분 동안 거의 소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설정의 사실성을 극대화시키는 장치는 바로 청각장애인 딸 레건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감독은 레건을 묘사할 땐 모든 소리를 뮤트시킵니다. 영화가 레건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동안 관객들은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극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소리가 발생해 괴물이 나타났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레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서스펜스가 극대화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영화는 다양한 연출과 기법들을 활용해 극이 보여주고 있는 설정에 사실성을 부여합니다. 때문에 별다른 음악이나 소리 없이도 영화에 몰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언제 소리가 날까 하며 조마조마 보게 됩니다.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영화가 형성하는 서스펜스는 좋았지만 조금만 생각하고 본다면 현실성과 개연성에 어긋나는 설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문에 영화를 보는 동안 극에 대한 몰입이 깨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선 극중 괴물은 청각이 예민하고 굉장히 빠른 생명체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냐면 괴물은 시계의 초침 소리에도 반응하고 소리가 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리의 근원을 향해 움직이는 기민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의 숨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르던 괴물이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행동합니다. 이처럼 영화가 마련한 설정과는 달리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그 설정을 파괴해버린다는 점이 이 영화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그 괴물이 영화 결말부에 가서 샷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장면도 현실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엄청난 생명체인 줄 알았던 괴물이 너무나도 쉽게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극 중에는 신문기사도 발행될 만큼 꽤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것 같은데 샷건으로 죽을 정도면 영화의 배경인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왜 여전히 괴물들이 생존해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대 미스터리죠. 충격적이게도 괴물의 약점은 보청기의 특정 주파수였습니다. 저는 보청기 증폭을 통해 발생한 소음이 괴물의 약점이었다는 이 장면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생존 본능을 고려하자면 괴생물체가 나타났을 때 인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괴물의 약점이 고작 특정 주파수라니 그걸 극중 인류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으실 왜 폭포나 물가 근처에 살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영화의 몰입을 깨는 요소일 겁니다. 오는 3월 콰이어트 플레이스 2편이 개봉합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2편은 1편의 바로 뒷이야기입니다. 예고편을 보니 1편의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던 괴물의 기원에 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괴물이 지배한 세상 속 에버트 가족 이외에 남겨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개봉일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개봉하는 2편은 1편의 약점이었던 괴물의 현실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연 콰이어트 플레이스 2편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는 3월 극장에서 같이 보시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 개봉 후에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